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78번째 챕터. 어떤 부인의 공포증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밀폐된 장소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극장 같은 데를 가도 늘 입구에 가까운 자리를 잡습니다. 버스를 탔다가도 혼잡하면 내려 혼잡하지 않은 버스를 기다립니다. 산이나 들로 소풍을 가도 동굴 같은 밀폐된 곳은 무서워했습니다. 리딩은 그녀가 전생에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질식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무서운 기억이 흔적이 그녀의 무의식층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것에 대한 공포증에 걸린 부인. 하나는 칼날이고 다른 하나는 털 있는 짐승, 특히 가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신경질적인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리딩은 그녀가 펜실베니아에서 살았던 전생에 칼에 찔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털짐승 공포는 리딩에서 아틀란티스 시대의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징그러운 동물에 관련된 어떤 무서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공포에 대한 리딩은 어둠에 대한 병적 공포는 프랑스의 루이 16세 시대에 그 사람이 정치범으로서 지하 감방에 유폐되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리한 칼날에 대한 공포증은 프랑스의 고문실에서 고문을 받은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했습니다. 또 온 세계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은 그 사람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침몰을 경험한 데서 삭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학문 연구를 위해 산에서 홀로 있다가 그 높은 언덕까지 바닷물이 덮쳐 빠져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남편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 야수와 격투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에 대한 병적 공포를 느끼는 두 사람은 각기 전생에서 익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으며 같은 공포증인 한 사람은 로마 제국 시대의 원정을 나가다 폭풍을 만나 난파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딩은 어떤 감정 상태의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민감하게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 아이의 전생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현생의 상태는 단지 파묻혀 있는 과거생의 비극적 인상을 다시 일깨우는 매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마음은 밑바닥이 열리게 되어 있는 상자처럼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융은 집단적 무의식 또는 인종적 무의식이라는 일종의 집단 내지 인종적 경험의 기억 전부가 저장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인종이나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은 거기서부터 기억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리딩의 관점에선 개인은 확실히 과거로부터 솟아오르는 무의식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솟아오르는 무의식적 기억입니다. 한 개인의 무의식적 공포나 혐오, 사랑, 충동은 그가 그 자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것입니다. 인간에 내재하는 원시적인 충동이나 불합리한 공포나 이유 없는 걱정이 있는 것, 표면적으로 불합리하게 보이는 사랑이나 증오를 느끼는 것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꿈을 몇 번씩 꾸는 데 대한 리딩은 어떤 부인의 경우 꿈에서 반복하여 세상이 몽땅 무너져 내리는 꿈을 꾸는 것과 시커멓고 불길한 구름이 보였던 것은 그녀의 아틀란티스에서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종교가의 아내이자 의사였는데 아틀란티스 대륙의 그 무서운 침몰을 몸소 겪은 것입니다. 매일 밤 겁에 질려 울부짖으면서 잠을 깨는 4세 아이. 리딩에 따르면 아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9개월이 채 못되어 미국인 부부를 부모로 하여 지상세계로 돌아왔습니다. 두 생의 사이가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전생에서의 폭격과 화재의 무서운 기억이 아직 강하게 살아있어 수면이라는 무의식 상태에 들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인 기억이란 매우 조잡하여 여러가지 일들이 마치 강물이 흐르듯 우리들 곁을 지나가니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망각과 기억의 퇴화가 극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인간 현상이라는 점, 현재 의식의 기억이라는 것은 세밀한 점은 잊어도 큰 줄거리는 남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밀한 점들은 망각해도 핵심적인 것의 기억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 지능, 능력 등의 정도는 그 상세한 점들의 기억이 남아있건 없건 전생의 경험들을 모두 합친 총계의 이월이라는 말입니다. 인격과 영원한 자아와의 관계. 영원한 자아는 무대 뒤에 있는 연출자와 같아서 모든 과거를 전부 기억하고 있지만 일단 인격이라는 옷을 걸치면 마치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과거의 경험들은 그 총계와 원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을 모두 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배려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집에 있을 때는 과거에 자신이 연기한 어떤 그의 장면도 생각해낼 수 있는 셰익스피어 극의 배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햄릿을 연기할 때는 샤일록의 역할은 완전히 마음 밖으로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대령은 또는 영원한 자아는 그것이 인격이라는 의상을 걸쳤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작은 나, 소아라고 하죠. 작은 소아로서의 인격에는 설령 죽음 직후라 해도 되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오프라인에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이학교는 성북로에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3, 4월에 1학기 등록이 가능하고 8, 9월에 2학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